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던 적이 언제였나요? 10년 전? 아니면 기억도 안 나시나요? 우리는 모두 아침마다 활기차게 일어나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족들과 웃으며 하루를 보내는 건강한 날을 꿈꿉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알람 소리에 간신히 눈을 뜨면 온몸은 천근만근이고 얼굴은 퉁퉁 부어있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정상입니다. 좀 쉬세요. 라는 말뿐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다들 이렇게 살아. 라며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이유 없는 통증과 무기력함은 우리 삶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기분일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직장 생활과 공방 일을 병행하며 몸이 망가지는 걸 실감했죠. 도대체 왜 쉬어도 피곤할까? 수많은 논문을 뒤지고 전문가들을 만나며 찾아낸 범인은 바로 만성염증이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사망 원인의 71%가 만성염증과 관련된 질환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내 몸의 만성염증은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부르는 5가지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하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 둘, 피부에 이유 없는 트러블이나 가려움증이 잦다. 셋, 잇몸이 자주 붓거나 구내염이 잘 생긴다. 넷, 뱃살 내장 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다. 다섯, 집중력이 떨어지고 브레인 포그 현상을 느낀다. 여기서 잠깐. 브레인 포그란 뇌를 뜻하는 브레인과 안개를 뜻하는 fog의 합성어로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잘 세어보셨나요? 여기서 3개 이상이면 이미 몸속에 불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5개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 달리 통증 신호 없이 우리 DNA를 변형시키고 혈관을 부식시킨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룬 코르티솔 기억하시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면역세포가 미쳐버리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만성염증의 진짜 정체입니다. 우리 몸에 지르고 간 불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몸속에서 소리 없이 타오르는 이 불을 끄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그 불을 끄고 10년 전의 활기를 되찾아줄 가장 확실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나서 붓고 피가 나는 거 생각하죠? 그건 급성염증입니다. 착한 염증이에요. 우리 몸을 고치려고 군대들이 출동한 거니까요. 하지만 만성염증은 스파이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세포를 하나하나 갉아먹죠. 마치 새 아파트 벽지 뒤에서 몰래 피어나는 곰팡이처럼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면역체계가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무서운 만성염증, 이제 이 불을 끄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많은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실제 제 삶에 적용 중인 항염 3단계 계획을 지금 공개합니다. 1단계, 불난 집에 기름 붓기를 중단하기. 즉 비우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염증을 만드는 주범들을 내쫓는 겁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액상과당, 정제 밀가루, 그리고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들은 우리 혈관에 들어가자마자 염증 수치를 폭발시킵니다. 주방 찬장을 열어보세요. 가공식품과 설탕 가득한 간식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치우는 것이 항염의 시작입니다. 2단계, 천연 소화기 투입하기. 즉 채우기입니다. 그 다음은 불을 끌 소화기를 넣어줘야 합니다. 첫 번째 소화기는 바로 물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 결과 적절한 수분 섭취는 혈액 내 염증 유발 물질인 독소 농도를 최대 30%까지 낮춥니다. 핵심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오히려 몸을 긴장시키지만 미지근한 물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힙니다.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하루 8번 나눠서 마셔보세요. 두 번째는 오메가3와 채소입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등푸른 생선의 많은 오메가3는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서 염증 공격을 막아줍니다. 3단계, 순환의 고속도로 뚫기. 바로 림프 마사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배출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몸의 쓰레기통이라 불리는 림프가 막혀 있으면
독소가 쌓여 염증이 됩니다. 지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귀 뒤쪽부터 쇄골까지 손으로 가볍게 쓸어내려주는 것만으로도 염증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잘 따라해 보셨나요? 계획은 들었는데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추셔도 좋습니다. 지금 주방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엔 정제 밀가루 대신 신선한 채소 한 접시를 챙겨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염증 유발 음식을 하나 덜 먹고 물 한 잔 더 마시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몸속 불을 끄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댓글로 적어보세요. 제가 직접 응원하겠습니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예전 습관대로 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논문에 따르면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무심코 집어드는 그 가공식품 뒷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지도 못할 화학 이름들이 가득하죠? 우리 몸은 수만 년 동안 자연에서 온 음식만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온 정제당, 트랜스지방은 우리 몸 입장에선 외계 물질이나 다름없어요. 세포가 이걸 처리하려고 끙끙대다가 과부하가 걸려 열이 나는 것. 그게 바로 염증입니다. 제가 공방에서 좋은 나무를 고를 때 옹이나 갈라짐이 없는 걸 고르듯 여러분의 몸이라는 성전에 넣을 재료도 깐깐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만성 염증은 무서운 점이 당장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 세포는 매일 조금씩 녹슬어갑니다. 결국 이 염증은 혈관 질환, 치매, 심지어 암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코르티솔과 이 염증이 결합하면 우리 몸은 24시간 쉬지 않고 불타는 지옥이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은 오늘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불을 꺼 나간다면 어떨까요? 한 달 뒤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사탕처럼 가벼워질 겁니다. 칙칙했던 피부톤이 맑아지고 이유 없이 쑤시던 통증도 어느샌가 사라져 있을 겁니다. 10년 전의 활기를 되찾는 건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몸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다시 빛나도록 여기 인생학교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3주차 대장정 다음부터 시작되는 쇼츠 시리즈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